오늘 함께 해줄 전문가는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과 우리투자증권 금원섭 대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급등을 했잖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어제 오늘 관망, 숨고르기, 혼조를 나타내다가 방향, 제발 오름세로 연말내를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을 나랬는데 아쉽습니다. 역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120에서만 돌파하고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후에 안정만 된다면 좀 더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소폭이나마 좀 상승을 하면서 일단 120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하지만은 거래량이 일단 기존에 한 9조 대까지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조 대로 다시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힘에 벅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시간도 아직까지 연말 랠리에 대한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아직까지 그 갭에 대한 갭 메우기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일단 유럽 쪽 어떻게 대응책이 나오는지 유심히 보시면서 좀 대응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악재 소식 가장 큰 거 먼저 볼까요? S&P가 유로존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도 너네도 안전할 수 없다. 경고를 줬어요. 네. 그것이 오늘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는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악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단은 전 유로존 국가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이제 하락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일단은 그런 기사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단은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실제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일단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등급이 하락할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이 신용 등급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이 되느냐? 는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대신 최근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반등 올라오면서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이런 내용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같이 결부시키는 내용 때문에 유럽 사태에 대한 해결이 좀 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촉매자가 될 거라고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유럽 재정 안정 메커니즘에서 이제 ESM 도입을 일단은 1년 앞당겨서 내년 중에 일단 실행하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12월 9일에 예정되는 EU 정상회담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원섭 대리님, 이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EU 정상회담 9일이고 그리고 어젯밤에 독일과 프랑스 만났고 또 ECB의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많은 이슈들인데 사실 S&P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였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벤트들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보다 이런 닥치는 이슈들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진짜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이벤트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일단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봤을 때는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악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식 매수 타이밍보다는 장 초반에 정리를 해서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네, 의견인데 네. 그래요. 우리는 예견된 뉴스도 봐야 하지만 이렇게 예측 불허한 이슈들에도 좌지우지할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간밤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은 나쁜 얘기는 그래도 쏙 좀 들어간 좀 호재 소식이었습니다. 이 독일과 불란서에 독불을 만나는데 독불 장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이 엿보였어요. 네. 어떤 것들 확인을 할 수 있었나요? 일단 어제 독일 프랑스 정상이 만나서 일단 나눴던 핵심적인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재정 적자 기준을 일단 마련을 했고, 또 마련을 해서 만약 미 충족 시 일단 제재를 가하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재를 가할 때 기존의 유럽 모든 국가들의 그런 만장일치가 돼야지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일단 이번에는 85% 이상만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켰네요. 예, 완화시켰죠. 일단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정상회담 후에 그런
유럽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저는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전일이었죠.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뭐 5%,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5.9 몇 프로,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5% 초반대로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좀 이를 좀 반영하지 않았나, 반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어제 그런 독일, 프랑스 그런 재정 통합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시화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뭐 향후 3가지 정도 그런 정책 공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뭐, 네. 뭐 가장 뭐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지금 가장 핵심되는 기관은 ECB입니다. 유럽 은행인데, 일단 유럽 중앙은행인데, 일단 뭐 양적 완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뭐 ECB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위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가감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과 그다음에 다른 뭐 입장에 있는 국가들 사이 이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지 못했다는 뭐 이런 좀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계속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재정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좀 가시화될 경우에는 일단 뭐 ECB의 시장 개입에 반대해온 어느 정도 독일의 네. 입장 철회가 좀 어느 정도 좀 명분을 좀 제공할 수가 있다. 따라서 네. 뭐 더욱더 뭐 재정 통합을 향한 뭐 구체적인 뭐 방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기대가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일단 적극적인 그런 위기 국가들에 대한 그 채권 매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ECB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평균에 82억 정도 그런 유로를 좀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이렇게 채권을 좀 매입을 했었는데, 일단 뭐 이런 재정 통합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국채 매입에 대한 그런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유로본드 발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기존에 계속 독일에서 좀 반대해온 입장에서 네. 좀 어느 정도 좀 계속 좀 완화되는 입장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유로본드까지 좀 발행을 기대해 볼 수 네. 있다는 게 일단 뭐 어제의 그런 성과의 가시적인 뭐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1번, 2번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워낙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집이 세요, 독일이. 그래서 고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뭐 S&P에서 뭐 신용등급 뭐 경고를 했었는데, 네.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에 뭐 미국에서 일단 뭐 통화수학 금리 인하라는 그런 뭐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일단 너희들도 줘라, 너희들이 당사국 아니냐,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독일도 이렇게 자기 기존의 입장만 이렇게 고수할 네.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S&P가 경고를 준 셈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네. 지금 너희들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고, 너희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너희들이 더 빨리 재정 합의를 이루도록 우리가 뭔가 포지션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네요. 오늘 국내 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수급 상황 어땠습니까? 금호사 대리님. 일단 실질 수급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중요한 게 그 기관 매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7, 8일 정도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외국인들하고 개인이 팔긴 했지만 실제 뭐 금액사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크다고 생각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12월 달 들어서 워낙 단기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오늘 같은 이런 악재 또는 호재 같은 내용들이 단기 급등에 대한 말씀처럼 차익 매물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옵션 만기잖아요. 이번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면서요. 네. 그 앞두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매물 압박은 그날 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오히려 더 플러스권, 그러니까 매수 쪽이 좀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부담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요. 네. 예. 뭐 가장 큰 이유가 오늘도 보시면 프로그램 쪽에서 2,7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거진 대부분이 좀 차익 거래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이는 어떤 걸 좀 반증을 하냐면은, 일단 뭐 외국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연말 배당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연말 그러니까 배당을 본다면은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실적은 마이너스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LG전자 제외시키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정을 하고, 또 기타 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작년보다는 좀 배당이 조금은 작을 것으로 이렇게 가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는 더 큰 배당, 시가 배당으로 기준을 따졌을 때 작년보다는 더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들의 이런 뭐 차익 거래 쪽에서 이거 프로그램 뭐 순매수는 앞으로 좀
뭐 프로그램 이번에 옵션 만기 이후에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 옵션 만기도 크게 뭐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번에 동결 아무래도 가능성이 크죠? 기준금리 결정을요? 예.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까지도 뭐 점치는 뭐 전문가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네.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 영향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지급 준비율 인하까지도 했었고 네. 또 이제는 뭐 금리 인하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제가 장 후반에 보면서 호주가 일단은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소솔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가보다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뭐 공공요금료 인상이 계속되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국내에까지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라는 네. 좀 약간 좀 빠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동결 내지는 동결로, 인하 정도. 동결이 예. 좀 더 우세하고요. 아까 연말 그 배당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 바가 있는데 금호서 대리님, 은행주도 나름 배당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가장 워스트 업종이 은행주예요. 어제도 워스트 이슈 업종이 은행주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로존의 기대감으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등이 이틀 연속 급등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국내 은행주는 그런 영향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실질 뭐 최근에 은행주를 살펴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하실 답답하죠. 거라 예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마 최근에 은행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싸게 사신 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없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 유럽이든 미국이든 먼저 그 위험이 시작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일치 또는 그 일주일치를 봤을 때는 거의 15%, 17%씩 오른 상황인데 실제 최근에 우리나라 그 은행주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5에서 7% 선까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일단은 정부 쪽에서 그 우리나라 그 은행권에 대한 일단 규제가 좀 약간 좀 심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수수료 인하 같은 대책 같은 것도 일단은 생각보다는 약간 타격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악재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행주는 상당히 좀 많은 배당을 하는 그 배당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신 네. 아마 기존보다는 배당을 좀 덜 할 거라 일단 예상이 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올해 같은 경우에도 3, 4%대를 일단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맞으신 그런 투자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기관들은 은행도 매도를 나타냅니다만 철강에 대해서도 주로 매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포스코는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피치인가요? 네. 포스코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준율 인하 대표 수혜주이지 않았습니까? 네. 반짝 상승에 끝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단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뭐 이런 철강 업황 자체가 일단은 뭐 지난 3분기 후반부터 상당히 안 좋을 거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내년 1분기는 어느 정도 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반등 예상을 좀 다들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뭐 피치가 뭐 포스코 신용등급을 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밀렸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뭐 업황 자체가 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예. 좀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뭐 수급적으로도 일단 뭐 외국인 기관 뭐 어느 정도 그런 업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신용등급 이런 강등에 따른 신용등급 전망 강등에 따른 뭐 그 우려는 순간, 그러니까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지만은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가격 조정이든 아니면 기간 조정이든 추가적인 조정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스코에서 제가 네네. 추가로 말씀 또 드릴 게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포스코의 일단은 신용 등급 전망이 일단은 전망만 하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A- 일단 등급은 똑같다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최근에 스탠다드 푸어스하고 무디스에서 일단은 같은 수준을 일단은 최근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따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에 대한 반응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포스코 쪽에서 일단은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일단 재고자산 축소 또는 매출 채권 매각 또는 현금 흐름 범위 내 투자 시행 등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재 그 현금자산은 충분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늘려야겠다는 이제 방침을 내세웠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최근에 봤을 때 일단은 2, 3년 전에 포스코가 현금성 자산이 7조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자산이 최근에 2조 원대 늘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은 그 등급 전망이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네. 그거에 대한 일단 내용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우 인터내셔널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악재는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크게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실적은 일단은 말씀하셔서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좀 장기로 보시는 게 좀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한동안은 쉽지 않은 전망을 주셨네요, 두 분 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미정호 차장께서는 철강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진이 빨리 회복되지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자, 워스트 이슈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오늘 베스트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의 가로등이 단계적으로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뀐다라는 소식 보셨을 겁니다. LED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뀐다, 공사가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바뀔 예정이다라는 말 한마디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과연 반짝 테마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실시가 가능해서 길게 봤을 때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주가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가 그 모멘텀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걸 충분하게 좀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만 늘었지 일단 긴 윗꼬리, 음봉 윗꼬리를 달면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관련주들 보면 일단 오늘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이 한 270만 개 정도 되는데 일단 LED 조명으로 좀 교체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좀 크게 거래량을 좀 시세를 좀 주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일단 관련주가 삼성전기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 금호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올라간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그동안 IT 업황 자체가 또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업황 호조에 좀 편승한 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펀더멘탈로 바로 이어지기란 좀 힘들 것을 보여지고 또 워낙 이 LED를 만드는 업체가 일단 상장사 코스닥 회사 말고도 비상장 회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런 LED 조명 교체할 것이다. 요것만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몰이를 좀 기대하기란 좀 약간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단순하게 일단은 IT 업황 움직임에 따라서 좀 같이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금원섭 대리님, IT의 LED가 편승을 지금까지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LED로 많은 분들께서 좀 선호하는 현상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내년에는 좀 빛을 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시작이나 또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의 그런 운동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워낙 지금까지 IT 업종이나 워낙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던 LG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중요하게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바꿀 거라는 계획 때문에 오늘 대거 상한가나 이런 식으로 10%대, 5%대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 같은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중요한 게 전국에 있는 270만 개의 일단 가로등을 앞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부터 일단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회사나 또는 이런 내용들이 또는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계약이 되었다 아직까지 내용 공시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IT 업종과 같이 좀 보셔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세를 좀 살펴봐야 하겠네요. 오늘 베스트 종목 한 가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SM. 두 번째, 안철수 연구소. 세 번째, 삼양식품.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급등,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배 아픈 종목들입니다. SM은 이미 한번 신고가를 하고 한번 이제 물이 좀 지나간 것 같고 우리가 안철수 연구소와 삼양식품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상승 배경부터 좀 보죠. 일단 중요한 게 배경부터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볼 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뭐 지금 최근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새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9분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실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찾아본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에 대한 배경까지 일단은 찾아보면 약간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많습니다. 뭐 대선 테마, 안철수 교수 테마, 사회 기부 테마 또는 최근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테마 같은 이런 식으로 테마 관련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거 외에 최근에 일본 시장까지 일단 진출했던 이런 내용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중요한 건 일단은 최근 수급별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일단 이틀 연속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유념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그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작년 대비 증가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증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수급하고 실적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크게 뒷받침된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 상황에 들어가신 건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중에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서 일단 꼬꼬면이라는 일단 그런 그 라면을 만들어서 일단 최근에 많이 팔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하얀 국물 라면이 일단 대세라고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최근에 그 출시한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것들 일단은 많이들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주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맛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실질 매출로 지금 직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농심에서 만든 일단 신라면보다 일단은 매출이 지금 1위가 지금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이마트 기준으로 맞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그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좀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확실하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나 또는 확신하는 상황은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일단 20일 만에 2배 이상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제가 봤을 때 좀 더 좀 그 조심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고평가인가요? 네, 고평가됩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펜텍이 긴급 기자회견을 이 시간에 갖고 있습니다. 박병엽 부회장이 워크아웃 졸업 등 관련 사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계획하게 돼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발표 중인데 결국에 박병엽 펜텍 부회장은 올해 말 퇴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내 사퇴할 것이다. 사의 표명을 이 시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신고가 종목들을 의견을 들어볼게요. 나가사키 짬뽕, 하얀 짬뽕 라면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그 마트 한번 놀러 갔다가 네. 뭐 시식콘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네. 일단 뭐 그 빨간 라면하고 뭐 거진 차이가 없더라고요. 단지 일단은 저는 뭐 하이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일단은 뭐 이거를 제가 제 돈을 주면서 일단 빨간 라면 대신에 사서 계속 먹을지는 좀 약간 좀 의문감이 좀 듭니다. 어차피 맛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은 뭐 일단은 뭐 수요층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연결지어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펀더멘탈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거리는 시간과 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고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지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일단 박근혜 대표가 주식 양도세 내년에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는데요. 최근에 안철수하고 박근혜가 대립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박근혜가 일단 주식 양도세 추진을 하겠다 하라면은 어느 정도 좀 표를 깎아먹는 그런 정책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사이익을 통해서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좋은 모습 보였는데 하지만은 일단 폭이나 시간이 너무 급반등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좀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되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 대선까지는 충분한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행보를 펼치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감 추격 매수나 여기서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는 좀 현금화 시키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이 하얀 국물을 한 번은 사 먹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사 먹을 것인가 그건이라고 다시 빨간 국물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주가의 폭과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씩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요. 아까 관망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좀 더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런 급등락 장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악재보다는 일단 호재가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주가가 좀 빠져서 제가 빠져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 내시 생각보다는 좀 더 관망하셨다가 그런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옳은 투자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민 차장님 의견을 처음 듣네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뭐 그날 뭐 대응을 잘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은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뭐 예측을 하시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는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일단 그 상승폭 자체가 그다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유럽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뭐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주는 뭐 오늘 뭐 1900포인트를 그래도 지지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좋은 모습은 계속 이번 주까지는 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길게 본다면은 한 15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 모멘텀을 계속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그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것이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금원섭 대리와 유진투자증권 민종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